기면증이 사실 잠에 많이 드는 거 말고도 네.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탄력 발작이라고 남편분이랑 싸우시다가 네. 감정이 고조되거나 했을 때 갑자기 몸에 힘 빠지면서 잠들었다. 맞아. 픽 말씀하셨잖아요. 쓰러지듯이. 네네.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이 편도체 부분에서 이제 수면 조절하는 뇌관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감정적으로 너무 고조됐을 때 근육이 마비되면서 픽 쓰러지고 힘이 빠지고 네네네. 잠드는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머. 두 번째가 이제 그 가위 눌림, 네. 그 수면 마비라고. 저 가위도 진짜 많이 눌렸어요. 아 진짜? 가위? 나 가위 눌리는 것도 궁금해. 그거 뭐예요? 안 눌려보셨어요? 진짜? 여자가 막 올라타고 그런다는데. 이게 시각도 뿌옇고 꿈꾸듯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무서움을 느끼는, 위협을 느끼는 편도체 활성화 막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도하게 해석해서 되게 무서운 내가 생각했던 귀신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좀씩 희석시키는 역할을 자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악몽을 더 많이 꾸고 가위 놀이할 때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게 요즘 어린이들은 그 귀신이 소복 입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옛날처럼 막 그 TV에 그런 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근데 가위 눌렸을 때 그런 이미지 말고 약간 막 게임에 나오는 괴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겠네. 오히려. 시대적으로 약간 아는 공포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더라고요. 귀신의 트렌드도 바뀌는구나. 맞아. 그렇더라고요.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규 씨. 우리 아들도 가장 무서운 거 물어보면은 SCP 들어봤어요? 뭐야? SCP가 뭐야? 산호빵 제주사 아니에요? SC. 그냥 SCP 뭐 몇 번 해가지고 그런 괴물인데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거를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더라고요. 많이 노출되는 거에 따라 다르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가위 눌렸을 때 항상 무서운 상황들만 예를 많이 듣잖아요. 네네.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위 눌렸는데 정말 내 이상형이 나에게 다가온다거나 뭐 이상형이 그렇게 올라탄다.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올라탄다는 표현은 좀 아니 그러니까 가까이 오신다. 예, 귀신처럼. 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꼭 편도체가 감정이 좋은 감정도 처리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뭔가가 누른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네. 움직이지 못하고 그때 어떤 존재가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저기 뭐 가끔 19금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침대에 막 묶어놓고 그렇잖아요. 묶어놓고 그렇잖아요. 어떤 영화 죄송한데 어떤 영화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좀 있어요. 아니 건강하시네. 원초적 본능, 베이지 인스팅트에 네네. 묶는 장면 나오고 네네네네. 그런 건 가위 눌렸을 때 꿀 수도 있겠다. 그런 장면을. 또 다른 증상 있어요? 또 다른 증상은 이제 잠들 때나 깰 때 이제 꿈꾸듯이 환청을 듣는 인면 환각이라는 현상도 있고요. 무의미한 말이나 무의미한 글씨들을 계속 쓰는 자동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꼬대 같은 거예요? 약간 잠에 들어가는 상태랑 깨어있는 상태가 섞여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직 깨어있는데 꿈을 꾸는 경험을 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나 학창 시절에 필기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는 그런. 그냥 그건 글씨를 못 쓰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 썼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예 다른 말을 써놨더라고요. 이게 기면증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진짜. 난 공감을 못했어. 난 그런 적 없었던 거 같아. 정말 나는 사람들 다 그런 적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과학 수업이었어요. 예, 예. 네, 과학 관련 수업이었는데 날 사랑하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네. 기독교예요? 찬양인데? 네, 근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되게 또박또박.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았어. 졸리면은 그런 말을 쓰는 줄 알았어. 이게 기면증의 증상이구나.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 이제 룸메이트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잠들면 룸메이트는 뭐 공부한다고 앉아있는데 되게 또렷하게 말을 한대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잠꼬대를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하는 거야. 그게 잠꼬된 거야? 진짜로. 공부하는데 뒤에서 저러면 진짜 자면서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제가. 저도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저도 잠꼬대를 그렇게 하거든요. 되게 또박또박. 제 아내가 그래서 항상 빵 터져요. 너무 또박또박해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자다가 갑자기 너같이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은 최악이야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최악이야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제가 소리를 치다가 일어났어요. 내 소리에 놀라서. 근데 그렇게 말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가 빵 터져가지고 무슨 꿈 꿨냐고. 그럼 아까 너 최악이다 한 게 상대가 아내분이었던 거야? 아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묵비권 행사하시는데. 그 현실하고 꿈이 너무 동떨어지지만 않다고 느꼈던 게 꿈에서 그냥 이제 그 결혼식을 했는데 와우. 꿈에서 뭐 그런 거 한 게 많았어요. 결혼식 하는 게. 근데 한 번도 신부 얼굴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기억나는 꿈이 이게 딱 결혼식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엄청 큰 음악이 막 와 나는데 너무 놀라서 딱 깼는데 진짜 알람이 울리고 있었거든요. 현실이 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꿈속으로. 우리가 렘 수면 그리고 비렘 수면 이렇게 수면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비렘 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또 이제 렘 수면 기간 동안은요, 하루 동안 경험한 사건들을 통합하는 활동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잠에 들 때는 비렘 수면을 통해서 깊은 잠을 자게 되고 후기로 갈수록 이제 꿈을 꾸는 활동들이 좀 더 많아집니다. 한 90분 주기로 이걸 4-5번 정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렘 수면 상태에 있을 때 외부 소리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혼동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꿈을 만들어내는데 활용되는 재료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게 저도 가끔 막 왕성할 때는 야한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꿈에서 하는 그 느낌이 실제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저 형. 그런 거예요? 실제로도 뭔가 실제로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찰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게 네, 없는데도 네. 느껴지는.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꼭 감각 자극이 있어야만 우리가 꿈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리얼하던데. 뭐 물리적 자극을 잘 느끼시는 그런 스타일이시지 않을까. 근데 감각자극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게 그게 아니 왜냐면은 보통 야한 꿈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종을 지속시키는 과정의 그 중요한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생명의 위협이 오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에 많이 꿔요. 진짜? 대표적인 게 자다가 엎드려서 자는 경우에 호흡이 줄어드니까 야한 꿈을 많이 꾼다고 알려져 있어요. 엎드려 잘수록. 엎드려져야겠다.